이렇게 3장의 도면이 있습니다. 짜라잔! 녹색의 커팅 매트와 뭔가 알 수 없는 전개도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뭐겠습니까? 조회수 안 나오는 페이퍼 크래프트 되겠습니다. 장난감이랑 브릭 열심히 다루다가 갑자기 웬 종이 쪼가리냐면 이게 다 코로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물먹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서 직구한 피규어가 일본의 살림을 차렸어요. 자, 가장 먼저 선택한 건 날개입니다. 재단도 조립도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큰 부품을 칼로 재단할 땐 자가 꼭 필요해서 번거롭기도 하죠. 작으면 어렵지만 자의 필요성이 적고 크면 쉽지만 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결론적으로 페이퍼 크래프트는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하고 앉았는 걸까요? 이제 상대적으로 복잡한 도면에 재단을 해보죠. 도면에서 먼저 선택한 파츠는 왼쪽 연결부와 오른쪽 연결부입니다. 느닷없이 자를 안 쓰고 겁대가리 없이 칼질을 하는 제 모습이 보이죠. 괜찮습니다. 물방울 표시는 풀 바른 곳이란 뜻이니까 자를 소환해가며 칼같이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풀을 바르지 않는 곳은 칼같이 자를 대고 재단을 했고요. 그나저나 재단 과정을 배속으로 돌려놓으니 자 없이 칼질하는 모습에서 뭔가 금손 코스프레가 되는 것 같아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에서 매우 만족에 체크하고 싶어지네요. 아, 있어 보여. 뭔가 겁나 있어 보여. 전문가 같아. 대박이야. 지금 꺼내든 건 페인팅 나이프입니다. 페인팅 나이프를 이용해 접는 선을 미리 눌러주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작업은 가능한데 제가 선택한 종이는 160g짜리라 악으로 깡으로 접다가는 종이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작업을 위해선 가급적 누름 작업을 먼저 진행해주는 게 좋은데 더럽게 귀찮습니다. 그래도 종이가 통곡하지 않고 잘 접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제 손의 정확도를 믿을 수 없을 때 무조건 도구를 써야 됩니다. 까마귀도 사용하는 도구를 호모사피언스인 우리가 안 쓴다면 그건 그냥 객기예요, 객기. 이제 대망의 풀칠을 하고 있네요. 무려 1년 만에 봉인이 풀린 목공용 풀을 이쑤시개에 묻혀 얇게 발라줍니다. 풀칠하는 부분에 무턱대고 직접 풀을 분사했다간 종이도 울고 나도 우는 대참사가 발생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런데 풀이 잘 안 나옵니다. 한 손으로 짜보고 흔들어도 보고 또 짜보고 힘이여 솟아라 그레이스컬을 외치며 온 힘을 다해 풀을 짜보는데 에게 고작 이만큼. 내 힘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문해보며 다시 풀칠을 시작해봅니다. 확실히 이쑤시개에 직접 짜며 작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묻혀가며 작업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양 조절도 쉬워요. 또다시 페인팅 나이프로 누름 작업에 들어갑니다. 별 생각 없이 쓱쓱 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름 세밀한 파워 컨트롤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자칫하면 종이가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스로의 파워 컨트롤이 능숙한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름선을 따라 임시로 접어둔 뒤에 다시 풀칠 조립을 하면서 날개 연결부 작업을 마쳤고요. 아까 재단에 뒀던 날개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연결부도 조립해놨는데 그보다 간단한 날개를 가만히 놔두자니 그냥 칼질하기 싫어서 딴짓 좀 해봤어요. 날개 같은 넓은 면적도 풀이 뭉치는 걸 어느 정도 막기 위해 이쑤시개를 사용해 펴주는 작업도 같이 했고요. 이 다음엔 어떤 부분을 재단해볼까요? 캐논 쪽을 잘라서 과감하게 던져버리네요. 동체를 우선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동체의 작업 방법이라고 다를 건 없으니까 어떤 종이를 사용했는지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몬디 컬러 레이저 전용지 160g짜리를 사용했고요. 회사 근처 문구점에서 100매에 1,5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단화와 최저가를 검색해보니까 6,120원이네요. 몬디, 이 최저가 도대체 뭔디? 기분이 좀 착잡해지지만 아쉬워하긴 아직 이릅니다. 이 도면 한 장 인쇄하는데 무려 100원이나 들어갑니다. 3장의 도면을 인쇄했으니까 총 300원에 종이값 장당 100원으로 계산하면 실수했다. 아니야, 잘 적으면 되지. 방금 이야기는 못 들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무려 600원짜리 도면입니다. 여기에 제 노동력 1억을 넣으면 왜 1억이냐고요? 있어봐요. 무려 1억 600원짜리 페이퍼 크래프트인 겁니다. 노동력 1억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뚫린 입이라고 너무 막 뱉는 거 아니냐고요? 어쩌라고요? 조회수도 구독자 수도 낮은 이런 변두리 채널에서 내가 1억이라면 1억이고 10억이라면 10억이지 왜 이것저것 해보며 열심히 살고 있는 다크널은 기를 죽이고 그래요? 구독이라도 눌러주든가. 어쨌든 종이는 여러모로 꽤나 만족스럽네요. 만졌을 때의 질감도 좋고 종이 자체에 어느 정도 광택이 있어 레이저 인쇄 시에 평상시에도 밝게 빛나는 제 눈망울처럼 아주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지분이 적게 나온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재산 지분이래? 종이지에 가로 분 해서 지분, 종이가루. 종이를 잡으면 그 부분의 직물이 약해지면서 종이가루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종이가루의 양은 섬유의 구조나 평양, 표면 처리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찬호 형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뭐 다음에 좋은 기회 있겠죠.
아무튼 이번에 선택한 종이는 160g의 평량에도 불구하고 접었을 때 지분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레이저 프린트된 부분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토너의 번짐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접고 붙이는 게 필수인 페이퍼 크래프트에선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찍어놓고 안 썼지만 이 타이프라이터는 벌써 두 번째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종이의 선택을 잘못해서 레이저 토너가 전부 다 벗겨졌고 접는 부분도 전부 다 울어버리는 바람에 버렸어요.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뭐 그딴 걸 비교하고 앉았나 싶어서 그냥 바로 버리고 다시 제작하는 걸 찍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이 테스트 목적으로 하기엔 100장 단위로 판매 중이라서 인쇄 상태가 이상하거나 조립할 때 지분이 떨어지면 어쩌나 꽤나 걱정을 했는데 페이퍼 크래프트에 꽤나 적합한 종이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에서 매우 만족에 체크를 해봅니다. 이번에도 종이 선택 망하면 피 같은 만원 그냥 플렉스한 셈 치고 회사에 기부하려고 했죠. 진 아이도 생각하지 못하고 완성된 종이 타이프라이터를 들고 하늘에 날리고 있는 동쪽 메뚜기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타이프라이터의 스탠드 부분을 작업할 차례네요. 도면은 큐브 폴드가 무료로 배포 중인 도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무려 1년 전쯤에 닥터 스트레인지 도면을 내려받았던 바로 그곳 맞습니다. 큐브 폴드의 도면은 페이퍼 크래프트 입문자가 도전하기 너무 좋은 수준의 도면을 제공하고 있죠. 도면의 퀄리티도 상당해서 유료 도면 같은 느낌이 뿜뿜 하는 데다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큐브 폴드에서 공개된 도면만으로 페이퍼 크래프트를 즐긴다고 해도 꽤나 오랫동안 꽤나 즐겁게 꽤나 많은 양의 페이퍼 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죠. 네, 방금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붓인데요. 원래 여기에 쓸 용도는 아니었는데 도색을 연습하자니 붓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연필꽂이에 꽂아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손이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의 접착제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대신 하는 거죠. 원래 받침대는 제작하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도면이 다 있는 거니까 작업을 해볼까 하고 작업을 했던 건데 나중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보면 사실 하등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이스 조립 중에 보여지는 모습이 바이오맨에 나오는 바이오 드래곤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 뭔가 슬쩍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이오 드래곤과는 1만 광면 정도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짜잔! 이렇게 페이퍼 크래프트 타이프라이터가 완성됐습니다.